안녕하십니까. 저는 피부과 전문의 김성만입니다. 제 나이는 올해 73. 머리카락은 조금씩 옅어졌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저 자신이 직접 겪고 연구하고 확인한 생생한 경험이며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터득한 삶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혹시 최근에 거울을 보며 머리숱이 더 줄었네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서 배수구에 빠져 있는 머리카락을 보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적은 없으신가요? 머리를 빗을 때마다 수북이 쌓이는 머리카락을 보며 이게 나이 드는 거구나 하고 체념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은 손자, 손녀가 다정하게 다가와 할아버지, 머리가 왜 이렇게 보여요? 하고 물었을 때 웃으며 대답해 주고는 싶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쓸쓸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머리숱은 그냥 운명처럼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유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다시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더 예민해지고 머리카락은 약해지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젊을 땐 아무렇게나 감아도 괜찮았던 머리가 어느 날부터 감기만 하면 더 푸석하고 가렵고 빠지는 이유, 바로 이 두피 관리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가 시작되면 샴푸를 바꾸거나 비싼 영양제를 사 먹거나 두피 스케일링 같은 시술을 찾아다니시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 당신은 머리를 어떻게 감고 계십니까?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그 머리 감기라는 행동이야말로 머리카락을 지키느냐, 잃느냐를 결정짓는 첫 번째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는다고 하면 머리카락을 닦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샴푸를 머리에 짜서 거품을 내고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어가며 비비고 뜨거운 물로 헹구는 방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방식이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뿌리를 약하게 만들고 두피에 상처를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입니다. 죽은 세포를 아무리 문지르고 좋은 것을 발라봐야 본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터전, 바로 두피입니다. 두피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혈관이 흐르고 피지선이 작동하며 모낭이라는 작은 생명 공장이 매일같이 머리카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곳입니다. 밭이 건강해야 벼가 잘 자라는 법입니다. 벼가 죽었다고 벼를 문지르고 닦을 게 아니라 벼가 자라는 논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머리카락만 닦고 기름 바르고 에센스 바르며 살았죠. 정작 두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머리가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머리는 단순히 외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머리숱이 줄어들고 스타일을 내기 어려워지면 외출거리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어들고 기분도 점점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두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손자들이 제 머리를 보고 할아버지, 머리가 많아서 멋져요라고 말할 때마다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제 삶을 스스로 가꾸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에 한 번 두피 마사지를 하고 머리를 감을 땐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쓰고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감습니다. 그리고 매일 잠들기 전 5분 동안 손끝으로 두피를 눌러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들 중에도 이런 작은 습관을 통해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머리카락이란 게 하루아침에 쑥쑥 자라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두피가 건강해지면 점점 빠지는 양이 줄고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가려움이 사라지고 어느 날 정수리에서 솜털처럼 새로운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지금 이 순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제가 수십 년의 임상 경험과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샴푸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감아야 하는지, 두피를 위해 먹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 커피나 양파 같은 천연 재료를 활용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제는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멋지게 나이 들어가야 할 시대입니다. 저처럼 70이 넘은 사람도 머리숱을 지키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머리를 살릴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영상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단 3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30년 두피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피를 살리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아무렇지 않게 해온 그 머리 감기라는 행동 하나가 사실은 머리카락을 뽑아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시니어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머리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감은 날이 안 감은 날보다 푸석하고 오히려 더 얇아진 느낌이에요. 예전엔 저도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100명, 1000명이 넘으니 의심이 들더군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 머리카락의 생사가 갈렸습니다. 정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뜨거운 물, 샴푸 직접 짜기, 손톱으로 긁기, 이 3가지만 고쳐도 머리카락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두피는 얼굴보다도 민감한 부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굴에 로션을 바르면서도 두피는 소홀히 해왔죠. 이제부터는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합니다. 머리를 감는 게 아니라 두피를 씻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탈모 관리의 첫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로 물 온도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뜨거운 물을 쓰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야 시원하다고, 찝찝함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뜨거운 물이 두피의 유분을 녹이고 보호막을 무너뜨리며 염증을 불러옵니다. 얼굴에 끓는 물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36도에서 38도 사이. 손등에 뿌렸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샴푸 사용법입니다. 샴푸는 절대 머리 위에 직접 짜지 마세요. 그건 농축된 화학 세제를 두피에 그대로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짜서 물과 섞어 거품을 충분히 낸 뒤 두피에 부드럽게 얹으십시오. 샴푸의 목적은 두피를 세정하는 것입니다. 향기나 거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품으로 두피를 덮은 뒤에는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십시오. 절대 손톱을 쓰면 안 됩니다. 손톱으로 긁는 순간 미세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로 염증이 퍼지고 결국 모낭이 죽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고 빠집니다. 손끝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마치 아기 머리를 만지듯이 부드럽게 앞머리부터 정수리, 귀 옆에서 위쪽으로, 뒷목에서 위쪽으로 전체적으로 2분 정도 마사지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헹굼입니다. 샴푸가 남아있으면 두피는 계속 자극받습니다. 헹굼은 샴푸했던 시간의 2배 이상, 적어도 3분 이상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약간 찬물로 마무리하면 두피 모공이 수축되어 탄력과 혈류가 올라갑니다.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꼭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바르시고 두피에는 절대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두피에 린스가 남으면 모공이 막혀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조입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비비지 마세요. 비비는 순간 머리카락의 보호층인 큐티클이 벗겨집니다. 마른 수건을 2장 겹쳐서 물기를 꾹꾹 눌러서
흡수하듯 닦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헤어 드라이어를 쓰실 때는 중간 온도 이하로 머리에서 15cm 이상 떨어뜨려 천천히 말려주세요. 완전히 말리는 것보다 약간의 습기를 남기는 편이 두피 건강에는 더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과정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충분히 적신다. 손바닥에서 거품 낸 샴푸를 부드럽게 얹는다. 손가락 지문으로 2분간 마사지하며 두피를 세정한다. 충분히 헹군 후 찬물로 마무리한다. 수건으로 눌러 닦고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건조한다. 이 간단한 루틴 하나로 수많은 환자분들의 탈모가 멈췄고 머리카락이 굵어졌으며 가려움과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분은 샴푸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머리 말리는 시간이 5분 더 걸리게 됐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아졌다는 증거지요. 또 어떤 60대 여성분은 이 방법을 3주만 실천했는데 정수리에서 솜털처럼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걸 손끝으로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윤기 나는 머리결을 되찾은 분도 계셨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단지 머리를 감는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기본 루틴에 자연의 힘을 조금 더 보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는 특별한 재료 하나로 두피 혈류를 올리고 모낭을 깨우는 천연 두피 케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큰 걸 바라겠습니까? 그냥 머리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그 머리카락만 좀 덜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감는 게 무서울 지경이에요. 이 말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비싼 시술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보시죠. 제가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 직접 해보며 효과를 확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 양파, 기름, 이 세 가지 자연 재료를 활용한 두피 관리법입니다.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단순한 습관이 노년 두피에 어떤 기적을 불러오는지 아신다면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매일 아침 드시는 그 한 잔의 커피, 이제는 머리에도 써보십시오. 독일의 한 의학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추출액이 모낭을 자극하여 머리카락의 성장률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실험에서는 6개월간 커피를 두피에 바른 그룹과 바르지 않은 그룹의 모발 성장 속도를 비교했는데 커피 그룹의 성장률이 무려 40% 가까이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피는 단순히 피로를 푸는 음료가 아니라 혈관을 확장시키고 두피에 영양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훌륭한 외용제입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설탕이나 크림이 들어가지 않은 진한 블랙 커피를 준비합니다. 믹스 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진하게 내려서 완전히 식힌 후 스프레이 병에 담아두고 머리를 감기 약 15분 전에 두피에 뿌립니다. 그리고 손끝의 지문 부위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손톱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사지 후 15분 정도 있다가 평소처럼 샴푸하시면 됩니다. 커피를 꾸준히 사용한 환자분 중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정수리에 까맣게 솜털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제 머리 보더니 무슨 시술이라도 받았냐고 묻더라고요. 커피 뿌린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합니다. 커피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운 재료였지만 그 힘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채소 중 하나지만 의학적으로도 탈모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갖는 자연 치료제입니다. 양파에는 황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황은 모낭 주변의 혈관을 자극하고 항염 작용을 통해 두피의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특히 노년기 탈모의 많은 원인이 두피 염증과 혈류, 저하라는 점을 생각하면 양파는 그 자체로 천연 약재입니다.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보라색 양파를 하나 갈아서 즙을 냅니다.
이 즙을 머리를 감고 물기를 살짝 닦은 두피에 고루 바릅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2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한 뒤 10분간 그대로 둡니다. 이후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냄새가 걱정되신다면 마지막 헹굼에 녹차 물이나 라벤더 티백을 우려낸 물을 사용하면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수원의 74세 할머니는 따님이 알려줘 반신반의하며 양파즙을 바르기 시작하셨는데 3개월 뒤 정수리에 솜털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빠지는 양도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이제 머리 감는 게 무섭지 않아요. 손녀가 할머니 머리가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이 나이에 이런 말 들으니 기분이 묘하네요. 양파는 비싼 헤어 세럼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한 달, 3달, 6달이 지나면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기름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니 옛날 방식 같고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일까 걱정되시죠? 하지만 제가 인도에서 직접 본 광경은 그런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도의 시골 마을에서 만난 80살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오고 윤기가 흐르는데 알고 보니 50년 동안 매일 코코넛 오일을 머리에 바르셨다고 하더군요. 그 지역 여성들은 세대를 이어 기름을 발라왔고 그 결과 모두가 건강하고 빛나는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샴푸는 머리카락의 보호막인 큐티클을 벗겨냅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 이 보호막이 쉽게 사라지죠. 이때 기름은 머리카락을 얇게 감싸면서 수분을 잡아주고 샴푸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막을 만들어줍니다. 코코넛 오일은 알갱이가 작아 머리카락 내부까지 침투할 수 있고 항균 작용으로 두피 트러블도 예방해줍니다. 미강유는 쌀겨에서 추출한 한국 전통 오일로 비타민 E가 풍부하고 피부와 두피에 자극이 적습니다. 특히 비타민 함량은 올리브유보다도 높습니다. 사용법은 샴푸 전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부분에만 발라주세요. 절대로 두피에는 바르지 말고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덜어 양손으로 비빈 후 따뜻하게 해서 머리카락을 감싸듯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1015분 정도 두었다가 평소대로 샴푸하시면 됩니다. 65세 할아버지 한 분은 이 방법을 2개월간 꾸준히 하신 뒤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져서 손녀가 할아버지 머리 비단 같다고 말했어요. 머리를 만져주는 그 작은 손이 아직도 느껴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수백만 원짜리 시술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소중한 일상입니다. 머리를 감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내 머리카락을, 내 자신을 돌보는 따뜻한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커피 스프레이는 머리 감기 15분 전에 뿌려서 혈류를 올립니다. 양파즙은 감은 후 물기 닦고 바른 뒤 10분 방치하여 항염 작용과 모낭 자극을 합니다. 기름은 감기 전 머리카락 끝에만 살짝 발라 보호막을 만들어 줍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히 루틴으로 조합하시면 두피는 건강해지고 머리카락은 빠지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 자라는 변화까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꾸준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탈모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회복도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신다면 한 달 후, 3달 후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진 자신의 머리를 거울 속에서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루틴을 실천한 분들의 사례를 통해 그 변화가 얼마나 눈부시게 삶을 바꿨는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지 외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활력이고 존엄이며 자존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피 관리법, 커피 스프레이, 양파즙, 코코넛 오일, 그리고 올바른 샴푸 루틴 다 듣고 나니 정말 이렇게만 해도 달라질까 하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되살아난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지훈 씨. 올해 70입니다. 10년 전부터 탈모가 시작되어 정수리가 휑하게 비어 있었고 손자와 사진을 찍을 때도 모자를 벗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병원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도 그냥 이대로 늙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머리는 왜 이렇게 없어?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저는 그분께 고가의 약 대신 커피 스프레이와 양파즙, 오일 관리 루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고 손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며 감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조금 귀찮다고 느끼셨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답니다. 아버지, 머리가 좀 풍성해지신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박 씨는 감정이 북받쳤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박 씨는 커피 스프레이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용했고 3개월 뒤에는 정수리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솜털처럼 올라오는 것을 손끝으로 직접 느끼셨습니다. 이 나이에 머리숱이 늘어나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는 손자가 제 머리를 장난감처럼 만지며 놀아요. 더 이상 창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김미영 씨, 63세 여성분입니다. 폐경 이후 머리카락이 급격히 얇아지고 빠지기 시작해 늘 모자를 쓰고 외출하셨던 분입니다. 김 씨는 머리를 감는 것이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샴푸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니 감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분도 처음에는 머리 감기 전 커피 뿌리기, 감은 후 양파즙 도포 같은 과정을 번거롭게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차츰 두피 가려움이 줄어들고 머릿결이 부드러워지자 점점 즐거운 마음으로 루틴을 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6주 후 머리를 말릴 때 걸리는 시간이 5분이나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그전엔 머리카락이 적어서 말리는데 2분도 안 걸렸거든요. 지금은 드라이어가 길어졌다는 게 너무 기쁘네요.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됐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미영아, 너 머리숱 많아졌어. 스타일 바꾼 줄 알았네. 훨씬 젊어 보여. 그 말에 김 씨는 거울을 보며 오래간만에 웃어보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정은 씨, 45세의 비교적 젊은 남성입니다. M자 탈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신감이 크게 떨어졌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걸 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믿음과 가려움으로 고생했고 샴푸할 때마다 손톱으로 세게 긁으며 시원함을 찾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습관이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미지근한 물, 지문 마사지, 샴푸 전 커피, 샴푸 후 양파 루틴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족한 느낌이었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두피의 가려움이 사라졌고 한 달이 지나자 비듬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앞머리에 솜털 올라오는 거 보여? 당신 요즘 확실히 달라졌어. 그 말 한마디에 이 씨는 자신감이 생겼고 다시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회의에서도 앞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최신은 씨, 55세 여성입니다. 항상 머리를 감은 후 많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샴푸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두피에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이 생겨 탈모가 더 심해졌던 경우입니다. 올바른 두피 루틴을 배우고 자주 감되 부드럽고 정확한 방법으로 관리한 이후에는 빠지는 머리카락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머리 감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샴푸하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듯 관리해 주니까 제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머리를 감는 10분이 가장 소중한 자기 돌봄 시간입니다. 그 후 20년 만에 단발머리 스타일로 변화를 주셨고 주변에서 10살은 젊어 보인다고 칭찬해 주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실천하신 분들은 머리카락이라는 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삶의 질과 감정, 자존감까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십니다. 그 시작은 단지 머리 감기 전 커피를 뿌린 것, 샴푸 후 양파즙을 바른 것, 기름을 머리카락 끝에 발라주는 그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좋아진 것도 기쁘지만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그 감각이 좋아요. 예전에는 그냥 늙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다시 살아가는 기분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이고 나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는 하루 3분 실전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그 루틴을 매일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변화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작지만 따뜻한 실천을 시작한 여러분께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 습관으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주 간단한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를 감기 15분 전입니다. 이때 진한 블랙 커피를 식혀 스프레이 통에 담아 두피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이 커피는 혈관을 확장시켜 모낭에 산소와 영양이 잘 도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를 뿌린 후 손끝 지문 부분으로 원을 그리듯 두피를 부드럽게 1분간 마사지하세요. 이 단 1분이 두피를 깨우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기름 바르기입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미강유를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덜어 따뜻하게 녹이고 머리카락의 중간부터 끝까지 발라주세요. 두피에는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기름은 머리카락을 감싸주어 샴푸의 세정력으로부터 큐티클을 보호하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샴푸입니다.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로 하시고 샴푸 전에는 반드시 1분 이상 맨물로 먼저 헹궈주세요. 그 다음 손바닥에 샴푸를 덜어 물을 섞고 거품을 충분히 낸 뒤 두피에 부드럽게 올려 손끝 지문으로 2분간 천천히 마사지합니다. 앞머리부터 정수리, 귀 옆, 뒷머리까지 순서대로 원을 그리며 손을 움직이세요. 머리카락은 문지르지 않고 두피에서 나온 거품만으로 씻어내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헹굼입니다. 샴푸보다 2배의 시간으로 꼼꼼히 헹구세요. 마지막엔 약간 시원한 물로 마무리해 주시면 두피 모공이 조이고 탄력이 살아납니다. 다섯 번째, 수건과 드라이기 사용법입니다. 수건은 절대 비비지 마시고 꾹꾹 눌러가며 물기를 흡수하듯 닦아주세요. 드라이어는 중간 온도로 설정하고 두피와 거리를 두어 천천히 말려주세요. 여섯 번째, 양파즙입니다. 이건 매일이 아닌 주 23회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양파즙을 두피에 바르고 손끝으로 2분간 마사지한 뒤 10분간 방치하세요. 이후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되 녹차 우린 물이나 라벤더, 티백 물로 마무리하면 냄새 걱정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하루에 단 3분에서 5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두피 건강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감는 게 고역이었는데 요즘은 기분 좋은 습관이 됐어요. 제 자신을 돌보는 느낌이라 더 애정이 갑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소중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웃음이 돌아오고 거울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탈모는 막을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유전은 30%, 나머지 70%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오늘 처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중요한 건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3분의 작은 실천. 그 시간이 쌓이면 여러분의 두피는 바뀌고 머리카락은 살아나며 거울 속의 여러분도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수천 명과 함께 해왔고 그 변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머리를 감는 그 순간이 머리카락을 살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두피와 머리카락, 그리고 삶의 자신감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